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백워드 디자인, 백워드 설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 어, 교수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제가 웹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요걸 백워드 디자인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그림들은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워드 설계라고 하는 용어, 백워드 디자인은, 백워드 설계는, 자,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학습 목표와 평가와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포워드 설계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게 이제 다른 그 논문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이 백워드 설계를 설명할 때 학교 현장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학습 목표와 평가와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다는 거죠. 포워드 설계가 이제 그런 것이고, 포워드라는 건 앞으로 나간다는 거, 순차적으로. 백워드는 뭐죠? 뒤로 가는 거, 역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전까지 우리가 그 사용해왔던 교육 과정이나 교수 학습들은 어땠냐면,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죠.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업 활동한 다음에, 그럼 제일 마지막에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랑 같냐면, 우리가 그 교육 과정을 설명할 때, 타일러의 교육 과정이 생각나실 겁니다. 타일러의 교육 과정을 보면 교육 과정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설명을 하죠? 목표, 교육 목표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겨 놓은 것이 뭐죠? 그게 바로 교육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방법, 교수학습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교육 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게 잘 됐느냐 못 됐는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없애고, 그래서 다시 차기 년도의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 과정, 교사 교육, 한차시 분의 선생님들의 교사 교육 과정도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차시 지도안을 계획할 때 한번 선생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차시에 수업 정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단원, 뭐 몇 차시 이런 것 다음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그 차시의 교수학습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 나오죠? 본시학습 활동. 본시학습 활동이 활동 1, 활동 2, 활동 3. 그리고 그 교과에 맞는 교수학습 전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 합니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인 포워드 설계인 거죠. 한차시 수업뿐만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도 이런 방법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설계, 이러한 그 교육 과정의 설계, 여기서 교육 과정이라는 건 늘 얘기했다시피 큰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한차시분의 교사 교육 과정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학습 목표와 평가와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이런 포워드 방식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서부터 한 차시분의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목표는 제대로 세웠는데 이게 목표를 쭉 달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평가가 완전히 이게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우리가 그 앞에서 저희들 그 이야기를 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브로셔에 제일 먼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와 교수학습과 평가의 일관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 목표, 국가 수준의 교육 목표가 있으면 교육과정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적용이 됐을 때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것들이 일관적으로 다 연계가 되는데 각각으로 개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차시 수업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가 하나로 일관성을 갖고 쭉 한 직선상에서 하나로 융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제가 자신이 이 얘기를 그 지도안 작성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교육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를 다시 이제 쭉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백워드 설계는 뭐냐? 백워드 설계는 포워드 설계의 대안이었던 거죠. 포워드 설계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서부터 한 차시의 단위 교사 교육 과정의 교수학습 설계를 할 때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바꿔보자. 평가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뒤집으면 뭐가 돼요?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평가가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평가. 평가를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워드 설계인 겁니다. 근데 이 백워드 설계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이 백워드 디자이닝이 나오게 된 거는 앞서 제가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하면서 위긴스와 맥타이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이 얘기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이해하려면 이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이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얘기할 때 나오는 학자들이 위긴스와 맥타이입니다. 이 맥타이의 이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긴스와 맥타이의 이해 중심 과정의 맥은 그 핵심은 또 뭐냐 하면 개념이라는 겁니다. 빅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긴스와 맥타이어의 이해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빅 아이디어는 무엇으로부터 그 출발하고 있느냐? 브루너의 구조주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브루너의 학문중심 주의 교육과정은 또 무엇과 연계해 있느냐 하면 바로 블룸입니다. 블룸. 교육목표 분류학. 이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긴스와 맥타이가 제시한 심층적 이해 이게 바로 이해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는 거. 심층적 이해라는 건 뭐냐?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거예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심층적 이해는 뭐냐? 핵심 개념이라는 용어, 빅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긴스와 맥타이가 제시한 심층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설계 방법인 백워드 설계 모형은 학습 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교과의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계획을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자, 백워드 설계는 뭡니까? 평가 계획을 먼저 세운다. 기존의 포워드 방식,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이건 포워드 방법인데 백워드는 뭡니까? 평가를 제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 평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업 활동을, 교수 학습을 짜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수 학습 지도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단원 차시 목표 나오잖아요. 그죠? 목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입 전개 정리. 네? 수업 내용하고 방법, 교수학습 전략 한다. 맨 마지막에 뭐 있어요? 형성평가, 과정중심평가, 단원평가, 서술 논술 평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백워드 설계 모형은 보세요. 2015 개정교육과 관련해서 보세요. 목표 성취를 위해 평가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과정이나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나 교사 교육 과정과 한 단위 차시의 수업 안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부터 내오는 게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가를 제일 먼저 놓자는 거죠. 평가를 놓고 그 다음에 수업 아이디어를 짜는 거예요. 수업 안을. 그러니까 목표보다 무엇이 제일 앞선다?
평가가 제일 우위에 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자, 이 목표 성취를 위해서 평가를 중요시한다 그러면 심층적 이해라는 용어가 아까 앞서 나왔어요. 심층적 이해. 심층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설계인데 평가 계획을 먼저 세운다. 그리고 여기에는 빅 아이디어에 주목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개념 중심 교육 과정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다. 또 개념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개념 중심 교육 과정의 개념은 빅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교육 철학으로부터. 교육 사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긴스 맥타이어의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인 겁니다. 핵심인 겁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철학은 빅 아이디어다. 빅 아이디어는 뭐다? 핵심 개념이다. 학습자의 심층적 이해, 깊이, 양보다 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개정의 의의를 살려 교육 현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 아직 그 백워드 디자인 또 이해 중심 교육 과정 핵심 개념 빅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지금 정착이 되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올 시점인데 지금 이게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임용고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지 또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지 아니면 현직 교사로서 승진을 준비하시는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직장인 재교육을 위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고 저랑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 시기예요. 물론 지금은 2022년도이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곧 2022년도고 이제 20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올 때가 됐는데 백워드 디자인을 지금 알아서 뭘 하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 이 백워드 디자인 핵심 개념 이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 완전히 정착 단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말미에 백워드 디자인이 나오고 다음 이제 강의에서는 제가 과정 중심 평가와 통합 연계한 그 지도 계획 이거 할 때 이 백워드 디자인이 다시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워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워드 디자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던 임용시험을 보건 현직 교사로서 재교육을 받고 있건 전직을 위한 시험을 보건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반 직장 재교육을 할 때도 이 백워드 디자인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학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 공동체에 다 적용되는 거. 일반 공교육, 사교육, 지역사회의 세계인 교육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백워드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반 기업체 마케팅에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워드 설계 모형은 여러분들이 모든 교육 공동체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백워드 설계 모형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설계 순서상의 변화가 간단한 겁니다. 설계가 목표, 방법, 내용, 평가 이거는 교육과 이거는 전통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바뀐 것. 목표를 뒤로 보내고 평가가 제일 앞으로 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이 가능성이다. 이게 전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게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학습자에게 잘 전달된다는 이 전이라는 용어가 잘 전달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빅 아이디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백워드 설계는 뭐예요?
전이 가능성이 높은 비가이디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교과 교육 과정을 다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체계가 뭐로 나온다 그랬어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백워드 설계, 이해 중심 교육 과정에서의 백워드 디자인은 전이 가능성이 높은 빅아이디어, 핵심 개념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의 내용 책에 보면 교육 과정을 보세요. 제일 앞에 핵심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빅아이디어. 어떤 빅아이디어? 전이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떻게? 심층적이게, 깊이 있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위긴스와 맥타이는 빅 아이디어가 영속한 이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속한 enduring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속한 이해하는데 이게 순간적인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고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었죠.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이해하려면 위긴스와 맥타이어의 이해중심 교육과정이고, 이해중심 교육과정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이 얘기는 이미 앞서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꼭 알아야 될 학자, 학문, 교육 철학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학문 중심주의 교육과정, 우주홀 회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수학습 전략은 뭐라 그랬어요? 발견학습, 문제해결학습. 물론 이제 문제해결학습은 좀 다른 거긴 하겠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핵심 원리, 핵심 개념이라고 얘기했대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백워드 설계의 모형은 학습자의 진정한 이해를 강조한다는 거. 이게 심층적 이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평가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은 목표가 제일 안되고 목표가 제일 앞에 있고 평가가 제일 뒤에 있는데, 백워드 설계는 백이니까 백이잖아요. 백. 거꾸로 역방향으로 간다. 평가를 제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교수학습 지도안 설계할 때 백워드 디자인으로 설계하십시오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평가건 뭐 면접에서건 수업 시간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제일 앞에 세우는 거야. 굉장히 낯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안 낸 거 선생님 쭉 제가 살펴보면 전부 목표가 제일 앞에 가 있어요. 수업 안내하고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수업 내용, 그 다음에 활동 방법, 전략 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형성평가, 과정중심평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백워드 설계는 어떻게? 평가를 제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전통적인 방식의 포워드는 이거 2015 개정교육과정 브로셔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왜 중요하느냐 브로셔에 묻자. 목표, 내용,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동안 별개였던 거죠. 목표 따로, 내용 따로, 평가 따로인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얘기 제가 누누이 하는 거예요. 목표가 내용이고 내용이 교수학습이고 교수학습이고 평가다. 평가가 교수학습이 되고 평가가 내용이 되고 평가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나로 융합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백워드 디자인으로 된 그 수업 계획, 그 수업 한 차시분의 교사교육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 이해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백워드 설계는 수행과 실제적 지능, 고차원적 사고 기술을 목표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2009 교육과정 개발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는 과거의 타일러 모형과 다르다. 타일러 모형은 포워드 디자인이잖아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백워드 설계에서는 평가를 수업 설계의 첫 단계로 했다는 이거예요. 이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긴스와 맥타이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제시했어요. 백워드 설계 모형을
어, 그 버전 1과 버전 2로 했어요. 그래서 버전 2에는 2.0 모전 업그레이드는 뭐여서 뭐라고 했냐면 그걸 세 단계로 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이 트랜스퍼 전이 의미 습득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제시했고 이걸 왜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뭐냐? 다 이해예요, 이해. 전이 가능한 이해. 첫 번째 단계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뭐였냐면 수용 가능한 증거 설정. 이거 나중에 표로 볼 거예요. 그리고 목표와 평가가 일치할 수 있도록 전이 의미 습득을 코드하여 코드별로 평가 준 거. 교과발 핵심 개념에 대한 학생의 이해 특성과 교수학습 전략 탐색 수행 과제. 이 육사 요건 이제 다시 보면 다른 요건 잘못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 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GRASPS 요소는 요거는 나중에 표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거 표. 세 번째 단계는 학습 경험 계획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표로 보여드릴게요. 보면 훨씬 이해가 되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이게 백워드 설계 템플릿 버전 1이에요. 요거보다는 두 번째 버전을 보면 요걸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자, 보세요. 자, 기대하는 desire result를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는 평가, 증거, 준 거. 세 번째 그리고 수업 계획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백워드 설계 템플릿 버전 2의 템플릿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요것만 보면. 자, 그럼 뭘 보시면 되면 자, 이 디자인의 3단계를 한번 결과 한번 보세요. 1단계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 앞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백워드 맥타이와 위긴스의 백워드 디자인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 설정. 자, 백워드 설계의 가장 특장점은 뭐냐?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다? 벗어나는 게 뭐냐? 맨 마지막에 있는 평가를 제일 앞으로 보낸다. 자, 그러면 1단계에서는 뭐냐? 1단계에서는 뭐냐? 바라는 결과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준 거, 세 번째가 수업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가가 앞에 놓고 교수학습 계획은 뒤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웹에서 그 다시 따온 건데, 뭐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이게 뭐냐면, 이 템플릿인데, 이게 그 맥타이의 이 템플릿, 이게 이제 템플릿이에요. 요 칸에다가 이렇게 설계 쓰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하버드에서 쓰는 겁니다. 하버드에서는 요런 방식으로 설계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거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적용된 거죠. 19년도에 과정 중심 평가인데, 평가 문항을 이렇게 앞에 먼저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맨 앞에다가 학년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여러분들 이게 눈에 아주 익숙하시죠? 과정 중심 평가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영어과에 나온 교육 과정의 과정 중심 평가를 그대로 성취 기준, 성취 뭐 준거, 뭐 역량 이런 거 다 이게 다 놓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과정 중심 평가이면서 단원도 보세요. 여기 단원명 있고 과제 명칭 있고 다 있어요. 성취 기준, 성취 준거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 이렇게 있어요. 자, 다음 쪽 한번 보세요. 이 다음 쪽에 뭘 했냐 하면 수업 계획을 내오는 거예요. 수업 계획. 어. 이게 바로 백워드 디자인인 겁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는 이거 과정중심평가죠? 이해됩니까? 제가 저희 여러분들 수업 강의 내용 중에 지도 계획, 지도안 짜는 거, 과정중심평가 이런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 지도안 교수학습 계획하는 거 쭉 보셨어요. 그 교수학습 방법들은 뭐였냐? 전부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교수학습 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 기억납니까? 선생님들 단위 교사교육과정 한차시의 교사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그동안 했던 교사교육과정 기억해 보세요. 교수학습 지도안 쭉 짠 다음에 맨 밑에 제일 마지막에 형성평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수업 지도안 맨 밑에다가 과정중심평가 따로 붙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과정중심평가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뒤에다 뭐였습니까? 수업 계획이 나왔잖아요. 수업 계획이. 수업 계획 그리고 평가 계획이 옆에 쭉 옆에 같이 병렬해 놨어요. 요 다음 수업 시간에 요 다음 수업 시간에 수업 연계 과정 중심 평가를 보실 겁니다. 거길 볼 때 제가 각 과목별로 수업 계획이 있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백워드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단순합니다. 백워드 디자인은 뭐라고요? 백워드 디자인은 뭐라 그랬죠? 전통적인 포워드 방식을 의 대안이다. 포워드는 평가, 내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였는데 백워드 디자인은 평가를 앞에 보낸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세요. 전에 우리 지도안, 교수학습 설계, 지도안 만드는 거 요령 작성 방법 다 했잖아요. 과정중심평가 만드는 거 방법 다 했잖아요. 이거를 통합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과정중심평가를 제일 앞에 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수업 지도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거예요, 이거. 자, 앞에 과정중심평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나온 거예요. 이거 어디서 짠다? 어디서 보면 된다? 뭐 참고한다? 단위 여러분들 교과 교육과정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뭘 보면 제일 좋다?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 계획이 나온다 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위긴스와 맥타이는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원리를 3단계로 제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가 뭐냐면 첫 단계 보세요. 아까 설계했던 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을 하는 겁니다. 자, 1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 요건 한번 나중에 선생님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해해 준 거 찾기.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나실 때. 자, 세 번째 백워드 설교 모형 3단계 학습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보면 이제 더 여러분들이 백워드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됩니다. 백워드 디자인이라는 건 뭐죠?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차시에 여러분들의 단위 교사 교육과정을 설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평가를 제일 위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 지도안을 짤 때 어떻게 한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다 했던 거예요. 과정 중심 평가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평가 계획부터 세우는 거예요. 과정 중심표가 제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본시 학습 내용하고
본시학습 활동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뭘 병행하면 되냐? 평가를 계획하는 거 제일 앞에 했죠. 평가를 수업 중에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워드 설계인 겁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맥타야 위기스의 백워드 설계 템플릿이에요. 이 템플릿은 뭐냐면 이거 그대로 지도안 짜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안 짜는 거. 제가 여러분들 양식 드린 거 있죠? 이게 그 양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위긴스와 맥타이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뭘 보면 이제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이 템플릿이 뭐냐면 제가 그 양식 드린 거 있잖아요. 수업 지도한 양식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양식이에요, 이 템플릿이. 근데 이거 그대로, 이거는 이제 위긴스와 맥타이의 양식이고, 이걸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쓰던 수업안을 믹스하는 거죠. 우리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저걸 그대로 쓰진 않죠. 그대로 쓰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하버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업 지도하는 거와 미국 지도하는 다르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위긴스와 맥타이가 얘기했던 그 백워드 디자인의 그 템플릿이고, 요거는 또 개량한 거, 이건 또 하버드의 디자인인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식의 것들인 건 이제 우리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 맞춰서 또 백워드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시간에는 교수학습 계획, 수업 지도 계획을 과정 중심 평가를 연계하는 거예요, 연계.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은 어떻게 했어요? 목표가 앞에 가고 평가가 제일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평가를 앞으로 먼저 한다. 그리고 수업 중에 평가를 같이 병행한다. 이게 바로 백워드 디자인을 우리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 맥타이와 위긴스의 이 템플릿이 우리 수업 지도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백워드 디자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뭐다? 백워드 디자인의 설계 이해는 뭐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전통적인 포워드 설계를 백워드 설계로 평가를 앞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평가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평가를 앞으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평가를 앞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목표, 수업 내용, 교수학습 평가 다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방법 내용이 목표를 지지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평가를 했을 때 이 평가가 목표나 내용을 똑같이 설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수업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가는 그냥 결과 중심이에요. 평가는 평가 나름대로 하고 목표에 달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보자. 야, 평가를 제일 앞에다 놓으면 이 평가를 가지고 내용하고 방법을 구성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 설계를 하면 학생들이 정말로 이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층적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중심 교육과정에 나오는 거고,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했다 그랬어요? 빅 아이디어라는 거 나오는 거, 빅 아이디어, 핵심 개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워드 디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워드 디자인 그러면, 야, 이거 뭐 굉장히 어렵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업 지도 계획을 할 때 평가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평가를 야, 우리 바꿔보자. 평가를 제일 1번으로 바꿔보자. 역순으로 해보자 하는 거예요. 역순으로. 그래서 평가를 제일 먼저 평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아, 이 평가 계획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가 계획을 맞춰서 목표와 내용과 수업 방법을 수업 내용을 구성하자. 여기에 맞는 수업 전략을 적용하자.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수업을 할 때 수업 다 한 다음에 저 끝에서 형성평가 끝 이게 아니라 수업 중에 평가를 연동이 되는 거예요. 수업 계획 여러분들 도입 전개 정리 그렇게 수업 설계를 했잖아요. 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 평가가 계속 들어온 거예요. 야, 이러니까 진짜 평가가 수업이 되고 수업이 평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로 일맥상통해서 효과적으로 목표에 달성하구나 라는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과 과정 중심 평가 연계한 수업 계획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걸 보시면 아 이게 백워드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되는 걸 알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백워드 디자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교육 과정 중심 평가 연계한 교수학습 설계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